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안녕.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나는 손님들을 천명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때로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둥 우르렁거리며 철도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쁘네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기관사도 모른단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 거렸어요.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아니,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철도 전철수가 대답했어요. 살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기들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천둥치는 소리를 냈어요. 저건 먼저 번 손님들을 쫓아가는 걸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을 뿐이야.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어린애들만이 자기들이 뭘 찾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헝겊 인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걸 빼앗기면 그들은 소리내어 울고 말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어린애들은 운이 좋구나. 철도 전설수가 말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장사꾼이 말했어요. 그는 목마름을 가라앉혀주는 알약을 파는 장수였어요.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마실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약이에요. 아저씨는 왜 이런 것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계산을 했어. 매주 53분이나 절약된대. 장사꾼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53분으로는 뭘 하는데요? 그 시간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내게 53분이 있다면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 너의 그 추억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정다운 꼬마 신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우리는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죽는다 해도 친구를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난 말이에요. 내 친구 여우를 가진 게 정말 참 기뻐요. 이 꼬마는 위험이 어떤 건지 몰라. 배고픔도 목마름도 알 리가 없어. 그에겐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할 테니까 하고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없이 몇 시간 동안 걸었을 때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이 말라서 좀 열에 들떠 꿈결인 듯 그 별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니?
나는 그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그의 대답을 알아둘 수는 없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그걸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피곤해했어요. 그는 주저앉았어요. 나도 그의 곁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은 아름다워요. 누군가 보지 못한 꽃 한 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진 모래사장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사막이 아름다워요. 그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나도 늘 사막을 사랑했어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요. 그렇지만 무언가 조용한 가운데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건 사막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어서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문득 모래밭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보물이 그 집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쩌면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집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내 여우와 의견이 같아서 기뻐요. 그가 말했어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감싸 안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난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 지구 위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달빛 아래 그의 창백한 이마, 그의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 보고 있는 존재는 조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야. 비록 잠이 들었다 해도 등불처럼 그의 가슴속에 밝게 빛나는 한 송이 장미꽃에 영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나는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등불을 잘 지켜야만 해.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꺼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숨어들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며 매물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어요.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단순히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었어요.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다 준비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자고 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들리지요?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나는 그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게. 너한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가 돌까지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나의 귓전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되었고 나는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좀 줘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그가 무엇을 찾는지 알았어요.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려 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어떤 특별한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그 물은 보통 물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 물은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내 팔에 힘을 들여 얻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물은 선물처럼 마음에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환하게 빛났던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든 말이에요. 아저씨네 별의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죠.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걸 찾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 또는 물 한 모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물론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숨이 한결 가뿐해졌어요. 동틀 무렵이면 사막은 꿀과 같은 색이에요. 이 꿀색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저씨, 약속을 지켜줘요.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앉으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약속? 알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려둔 그림을 꺼냈어요.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어쩐지 배추랑 비슷해요.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이 길을 봐. 약간은 뿔 같기도 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어요. 꼬마 신사야, 너무하구나.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괜찮을 거예요. 어린애들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하나를 연필로 그려 어린 왕자에게 주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메였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구 위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에요. 그리고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또다시 까닭 모를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여드레 전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내가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너는 내가 떨어졌던 지점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서 덧붙였어요. 어쩌면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는 묻는 말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 난 두려워.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가 내 말을 끊고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기계 있는 대로 돌아가세요.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우가 떠올랐어요. 길들여 놓으면 조금은 걱정되게 마련이거든요.